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은 2차 하락은 없다,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어떤 원리를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 진정한 대가들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오늘 2차 하락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하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금융위기 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지금 코스피의 월봉인데요. 월봉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한 칸이 한 달이라는 뜻입니다. 자, 2008년 때 그 금융위기 때를 보면요. 이렇게 1차 하락이 있었고요. 이 1차 하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발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조금 반등을 하다가 다시 2차 하락이 왔죠. 이 2차 하락은 1차 하락의 원인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은행들이 많이 부실화됐거든요. 그 은행 중에서 리만 브로더스라고 하는 미국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렇게 2차 하락이 쭉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2차 하락이 올 거다, 2차 폭락이 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요, 이렇게 1차 하락이 왔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큰 회사나 은행이 파산하면서 2차 하락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산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2차 하락의 주범이 큰 회사나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파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파산이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산의 주된 이유가 뭐죠? 물론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뭡니까?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파산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차 하락이 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없던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양적 완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없던 돈을 그냥 찍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미국은 달러니까 없던 돈 찍어내도 상관없습니다. 기축통화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그걸 막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없던 돈을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들을 따라해서요, 없던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얼마 전에 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큰 회사가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그 각 나라에서 그 정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겁니다. 그래서 큰 회사의 파산은요, 없을 겁니다. 물론 자잘한 회사들은 망해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잖아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하지만 큰 회사,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 파산에 처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은행이 파산의 위험에 처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정부가요, 없던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빚을 대신 갚아줄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2차 하락이 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2차 하락이 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그건 뭐냐? 모두가 예상하고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대비를 하기 때문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30대 후반 이후 분들은 다 기억나실 텐데요. Y2K 문제라는 게 있었죠? 야, 벌써 20년 정도 됐네요. 자, 옛날 컴퓨터들은요, 1999년을 1999년으로 표기하지 않고 요 맨 끝에 두 자리만 표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99년으로 표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이 될 때에 연도가 99년에서 00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100년 전인 1900년으로 컴퓨터가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를 Y2K 문제라고 불렀죠.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이 뭐 망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컴퓨터들이 다 오작동을 일으켜서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엄청 떠들어댔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뭐 컴퓨터 오류가 나서 발전소가 멈춘다. 또는 은행에 있던 돈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막 비행기가 날다가 떨어진다. 그리고 군부대에 있던 미사일이 오작동을 해서 갑자기 발사가 된다. 그래서 세계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각종 말들이 엄청나게 떠들어댔고요. 심지어 1999년 12월 말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있던 돈이 없어질까봐 현금으로 다 인출한다고 은행이 북새통을 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1999년 12월 31일 밤에는요, 정부에서 정부 종합 상황실을 만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정부에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뉴스에서 생중계로 방송을 했죠. 저도 이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저도 그때 나름 똑똑한 카이스트 대학생이었는데 저는 세계가 멸망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1999년만 해도요, 은행에 저금을 하는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좀 있으면 세상이 망할 텐데 왜 굳이 은행에 저금을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컴퓨터 전문가들이요, 이런 문제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렇듯이요, 모든 사람이 예상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전문가들이 다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닥치는 것,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예상하고 올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문제는요, 오지 않습니다. 자, 2차 하락이 오지 않는 세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뭐냐? 현재의 인류는 동일한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럴까요? 인터넷 때문에 엄청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쉽게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부터는요,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누구나 다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엄청 똑똑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때문에 그 이전보다 많이 똑똑해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류들이 인터넷 때문에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사기 같은 거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사기 수법에도요, 보통 한 번은 당하지만 동일한 수법에 두 번씩 당하는 사람은 잘 없죠. 마찬가지로 현재 전 세계의 지도층들이요,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법에 두 번 안 당합니다. 자, 인류가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두 번 반복했던 마지막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인류가 이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고 나서요, 아, 전쟁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똑똑히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3차 세계대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때문에 인류가 엄청 똑똑해졌거든요. 이제는요, 인류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2차 하락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